네 번째 습관은 잠들기 전 5분, 오늘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날 저녁, 차를 다 마시고 작별 인사를 하려던 순간, 6호 할머니가 부엌 쪽으로 향하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요. 오늘 하루를 정리하고 올게요. 저는 속으로 시간이 꽤 걸릴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5분이면 충분했습니다. 할머니는 남은 과자를 상자에 담아 찬장에 넣고 차잔 2개를 깨끗이 씻어 건조대에 올렸습니다. 탁자를 닫고 의자 2개를 가지런히 정리하는 모습은 느리지도 급하지도 않은 자연스러운 리듬이었습니다. 마지막에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오늘 하루가 완성됐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생활을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늘 내일 치우면 되지 하며 식탁 위에 부스러기를 남긴 채 잠들었고 의자에는 수건이 걸쳐진 채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질러진 상태로 다음 날을 시작하면 몸은 깨어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어제에 묶여 있었습니다. 6호 할머니는 매일 잠들기 전 단 5분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조용히 하루와 작별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그것은 완벽을 위한 정리가 아니라 하루를 부드럽게 마무리하고 다음 날을 가볍게 맞이하기 위한 작은 의식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습관이 내 마음을 얼마나 다르게 만들까? 예전에 저는 청소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정리하지 않아 생긴 혼란에 매주 몇 시간씩 허비하고 있었습니다.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5분이라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쓰지 않았던 것이었죠. 식탁 하나를 깨끗하게 닦는 일, 차잔 하나를 씻는 일, 슬리퍼 한 켤레를 제자리에 놓는 일. 이 모든 것은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다음 날을 훨씬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선물해 줍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잠들기 전 3가지 정리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싱크대를 비우고 차잔 하나를 씻고 의자를 제자리로 두는 것, 그 단순한 습관만으로도 이상하게 잠이 더 깊어지고 아침에 눈을 뜰 때 삶이 안정된 흐름 위에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5번째 습관은 공간마다 분명한 역할을 주는 것입니다. 6호 할머니의 집을 둘러보았을 때 저는 조용한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사 외의 물건이 전혀 없었고 거실 구석에는 작은 의자와 차잔을 놓는 탁자, 그리고 가지런히 꽂힌 몇 권의 책만 있었습니다. 더 채워야 한다는 불안도, 덜어내야 한다는 부담도 없이 필요한 만큼만 갖춘 풍경. 저는 물었습니다. 손님이 오시면 불편하지 않으세요? 여분의 의자나 수납장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모든 걸 섞고 싶지 않아요. 식사는 식사답게, 독서는 독서답게, 휴식은 휴식답게. 그게 저를 더 집중하게 만들어줘요. 처음엔 단순한 말처럼 들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깊이를 실감하게 됐습니다. 저는 늘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식사를 하고 부엌 식탁 위에는 우편물과 노트북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이렇게 생각했죠. 왜 이렇게 집이 좁게 느껴질까? 하지만 문제는 공간의 크기가 아니라 역할이 뒤섞인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한 공간에 몰아두면 그곳은 더 이상 우리를 돕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배경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우리는 어질러진 공간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6호 할머니는 거실에서 일을 하지 않았고 부엌에서 책을 읽지 않았으며 소파에서 잠드는 일도 없었습니다. 몸도 공간을 통해 기억해요. 여기는 쉬는 곳, 여기는 먹는 곳, 여기는 조용히 앉는 곳. 그게 마음도 흐트러지지 않게 해주죠. 그 말은 단지 정리를 잘하는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중심을 지키는 태도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주변의 어르신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분은 잠이 잘 오지 않는다고 하셨고 또 어떤 분은 집이 너무 지저분해져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리를 시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공간에게 다시 이름을 붙여주는 것부터 해보세요. 식탁에는 식사만, 조리대에는 조리도구만, 현관 앞에는 신발만 두는 식으로요. 저도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러자 하루의 흐름이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집이 커진 건 아니지만 집이 더 넉넉하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구석이 자기 역할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6번째 습관은 내일을 준비하는 밤 10분입니다. 6호 할머니의 하루는 잠들기 전 10분으로 완성됩니다. 다음 날 입을 옷을 미리 꺼내두고 손수건을 의자 위에 살짝 올려놓고 부엌을 간단히 정돈한 뒤 문 단속을 확인하고 침대 머리맡에 물 한 컵을 준비합니다. 저는 이유를 여쭤봤습니다. 그렇게까지 미리 준비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은 마음이 가장 흐트러지는 시간이니까 전날 밤에 길을 열어둬야 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옷장을 헤집고 열쇠를 찾아 집안을 뒤지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으니까요. 하루 종일 무언가를 쫓는 기분으로 살았던 겁니다. 작은 집에 발을 들였을 때 이유 없이 마음이 편안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집이 화려하거나 비싼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어서가 아니라 구석구석이 단정하고 깨끗하며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공간. 마치 오랜 시간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곳처럼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오늘 저는 미국 시골 마을에서 홀로 살아가는 한 일본인 할머니의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도 매일 집을 단정하게 유지하는 7가지 조용한 습관을 통해 얻은 지혜입니다. 일본 가정이 유난히 정돈되어 보이는 이유가 궁금했던 분, 집을 더 단순하고 가볍게 유지하고 싶은 분, 나이가 들수록 청소가 점점 부담스러워졌던 분이라면 이 이야기가 새로운 관점을 줄지도 모릅니다. 이 할머니는 80이 넘은 나이에 홀로 살고 계십니다. 그분의 집은 고향 교토에서 갓 우려낸 따뜻한 차 한 잔처럼 소박하지만 온기가 가득합니다. 저는 그곳에서 물건을 제자리에 두는 습관, 간단한 일은 바로 처리하는 습관, 꼭 필요한 것만 두는 태도, 공간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방법, 하루 5분 정리, 잠들기 전 준비, 그리고 사용하는 물건에 감사하는 마음까지 일상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습관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일본과 미국을 비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건 나이 든 사람들의 삶에는 국적을 넘어 공통된 무언가가 있다는 점입니다. 누구나 숨 쉴 틈이 필요하고 여전히 자신의 일상에 대한 작은 주도권을 갖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에 매료된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습관들은 삶 전체를 뒤흔드는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단 하나의 작은 행동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바로 모든 물건에게 돌아갈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처음 타카하시 유코 할머니의 집에 들어섰을 때 저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공간은 작았지만 어수선하지 않았고 값비싼 인테리어가 없었음에도 따뜻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점은 집안의 모든 물건이 자기 자리를 정확히 알고 있는 듯 보였다는 것입니다. 리모컨은 테이블 한가운데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슬리퍼는 문 쪽을 향해 반듯하게 정리돼 있었으며 수건 하나마저 선반 중앙에 곱게 접혀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매일 정리를 따로 하시는 건가요? 유코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쓰던 걸 그냥 제자리에 돌려놓을 뿐이에요. 짧고 간단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몸에 밴 태도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득 제 일상이 떠올랐습니다. 사용한 컵을 창틀에 올려둔 채 잊어버리고 외투를 의자에 아무렇게나 걸쳐둔 뒤 나중에 찾느라 온 집안을 뒤지는 습관. 그렇게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행동들이 집을 어지럽히고 결국 제 마음까지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유코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물건 하나하나에 돌아갈 자리를 정해주었고 그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람에게 집이 필요하듯 물건에게도 제자리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깊숙이 울림이 전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작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리모컨 하나만이라도 사용 후 항상 같은 자리에 두는 연습이었죠.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그 작은 습관이 제 마음을 훨씬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찾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잊어버려 짜증낼 일도 줄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정리란 억지로 애써서 하는 일이 아니라 물건이 방황할 틈을 주지 않는 삶의 태도라는 것을요. 두 번째 습관은 1분 안에 끝날 일이라면 지금 바로 하기입니다. 유코 할머니와 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주전자를 들고 제 잔에 차를 다시 따라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기 전 자연스럽게 손수건으로 탁자 위에 떨어진 물방울을 한번 쓱 닦으셨습니다. 단 몇 초면 되는 일이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런 건 나중에 한꺼번에 치우셔도 되지 않나요? 그러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1분 안에 끝나는 일이라면 그 순간에 해두는 게 마음이 편하답니다. 그 말은 규칙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도록 몸에 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죠. 저는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컵을 씻는 일을 나중에로 미루다 보니 하루 종일 싱크대 위에 컵이 쌓이고 결국 치우는 일이 더 귀찮아지는 순간들. 간단한 일들이 쌓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해야 할 일이라는 압박감으로 변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저는 집안에 미완성된 일들이 남아있는 게 싫어요. 하나씩 마무리하면 마음도 그렇게 정리된 채로 다음을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깨끗한 집을 만드는 일은 단순히 청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필요한 것만 두기입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정말 쓰고 있는가? 이걸 볼 때 마음이 편한가? 아니라면 내려놓을 수 있는가? 모든 걸 버릴 필요는 없지만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시선이 달라집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건을 잡고 있다는 건 마음 한 조각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쥐고 있으면 가볍게 살 여지가 사라집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득 찬 집이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비워진 집이 더 충분한 집이라는 것을. 실제로 나이가 많은 분들 중 어떤 분들의 집은 작아도 환하고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 차이는 물건의 양이 아니라 선택의 방식에서 나옵니다. 그와 반대로 유코 할머니는 서두르지도 게으르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삶의 리듬과 구조를 두고 살아가셨을 뿐입니다. 그 리듬은 피로를 줄이고 평온함을 채우며 몸과 마음을 모두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저도 그날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물병 하나를 준비하고 다음날 입을 셔츠를 미리 개어 의자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침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뭐 입지? 라는 고민 없이 조용히 하루에 걸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준비는 자신을 아끼는 방법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작은 것도 의도적으로 살아야 해요. 그 말은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의도적인 삶,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중심. 그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잠들기 전 10분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7번째 습관은 물건 하나하나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마지막 차잔을 씻던 유코 할머니의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컵을 조심스럽게 닦은 뒤 선반에 올리기 전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저는 궁금해 물었습니다. 지금 뭐 하신 거예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해 애써준 컵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거예요. 단순하지만 깊은 그 말에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할머니의 집에는 값비싼 물건이 없었지만 모든 물건이 정성스럽게 다뤄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크고 좋은 것보다 작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땐 가진 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지금 곁에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지요. 쓰지 않는 건 쌓아두지 않고 매일 함께하는 물건엔 늘 고맙다고 말해요. 그 순간 저는 제 집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물건을 아깝다는 이유로 혹은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붙잡고 있었는가? 그러나 그 어떤 것에도 고맙다고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유코 할머니의 집이 단정한 이유는 부지런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뿐 아니라 사물에도 전하는 따뜻한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일 겁니다. 그 집은 소박했지만 결코 부족하지 않았고 세월이 묻어 있어도 쓸쓸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제 다시 한번 타카하시 유코 할머니의 7가지 습관을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물건은 사용 후 제자리로 돌려놓기 1분 안에 끝나는 일은 지금 바로 하기. 새 물건은 적게 신중하게 선택하기. 잠들기 전 5분만이라도 가볍게 정리하기. 모든 공간에 명확한 목적 부여하기. 내일을 위한 준비는 오늘 밤에 마치기. 함께하는 모든 물건에 감사 전하기. 이 습관들은 힘이 많이 들지도 돈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가능한 일들입니다. 유코 할머니의 삶을 들여다보면 일본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온 뒤 지금은 미국 시애틀 외곽의 조용한 마을에서 홀로 지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일상 속에는 변함없는 진심이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적이 다르고 사는 곳이 달라도 나이가 든 사람들의 마음은 닮아 있다는 것을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단순하게, 더 따뜻하게, 더 의미 있게 살고 싶어집니다. 걸음은 느려지고 기운은 예전 같지 않아도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삶을 다시 가볍게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이 이 이야기를 읽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은가? 그리고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한 걸음이 내일을 더 평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평온하고 당신의 집이 언제나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